가시죠. 일단은 요 만든 건데 일단은 참모진 개편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이제 민정수석 한찬식, 뭐 성기용, 김경자, 강건장, 송기호 뭐 이런 것들 있고 강훈식 실장이 국정 2년차 공직사회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수청, 공수처 신설 등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할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이제 68년생이고 사실 굉장히 빨리 돼갖고 윤석열보다도 한 2기수, 2기수 선배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갖고 1989년, 그다음에 2015년에 이제 서울 동부지검장, 15년이 아니라 이때 서울 동부지검장 하던 시절에 이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이렇게 수사 지휘를 했었고, 사실 이게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난 건데 이걸 그랬죠. 가지고 지금 자꾸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또 이제 자꾸 친윤 검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019년 7월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되고 이제 후배 검사가 검찰총장이 되면 떠나는 관례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검찰을 떠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로펌이 있다가 2022년 8월에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이렇게 합류를 했고 그리고 나서 청와대 민정수석에 이제 21일에 어제 임명이 된 거죠. 근데 민주당의 오늘 평가는 이렇습니다. 검찰개혁의 적임자다. 그 다음에 검찰 내에서 합리적 실용적 인사로 평가받은 인물, 그리고 검찰 조직의 문화를 너무나 잘 안다. 누구보다 잘 안다. 그리고 조작을 논평이었죠. 네? 논평이었죠. 네. 그다음에 조작으로 올려진 윤석열 정치검찰의 구태 잔재와는 거리가 먼 인물,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근데 조국혁신당 임명 당일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임명 발표 나자마자 우려되는 바가 매우 크다. 그다음 검찰개혁 2단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해가지고 인사검증을 직권남용으로 과잉 해석했다라는 비판. 그다음에 김학의 출국 금지 때 사후 추인을 거부했다라는 것도 문제 삼고 있고 또 이제 또 검찰과 김앤장이냐라고 하면서 이제 윤석열 정부 탄생에 일조했다. 이런 식의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혁신당이 직권남용 과잉 해석이라고 깎아내린 그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을 했고. 그런 상황인데 황현선 인재영입 위원장 지금도 인재영입 위원장이에요? 누구요? 황현선. 인재영입 아니에요. 전 인재영입 위원장. 전이죠. 이제 그 지방선거 때였으니까 주진우가 추천했나 이런 자를 민정수석으로 요 정도의 이제 되게 강경한 표현까지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그 2025년 6월에 이제 오광수 그다음에 이분이 한 엿새 만에 자진 사퇴하고 그다음에 봉욱 민정수석, 그다음에 한찬식 이 민정수석 이렇게 임명할 때마다 조국혁신당에서 계속해서 이제 반대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검찰 출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쓴다라는 그 기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검찰을 제대로 개혁을 하려면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면 검찰 출신이 제일 잘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여튼간 그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을 잘 모르는 사람을 민정수석에 앉혔다가 망한 게 전력이 한 번 있잖아요. 조국 민정수석.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당연히 검찰 잘 아는 사람, 그중에서도 괜찮은 사람 이렇게 표현해서 임명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어김없이 반대를 하고 특히 봉욱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수청법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사퇴까지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됐었거든요. 봉욱 수석 같은 경우에. 그때 세게 붙었죠. 네, 되게 세게 붙었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들은 게 2025년 6월에 이제 오광수 수석이 사퇴하고 봉욱 민정수석이 임명이 되고 그리고 7월 달에 아마 임명이 됐던 것 같은데 그 사이 왔다 갔다 하던 시절에 그 청와대의 대단히 고위 관계자가 이제 조국 혁신당의 대단히 고위 관계자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인사에 왈가왈부 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로. 네, 왈가왈부 하지 말아라 인사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 게 대통령 특히 장관 인사청문회야 검증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검증 자체가 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을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건 국회가 사실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수석은 자기 보좌관 뽑는 거거든요. 그렇죠. 참모죠. 근데 그러면 자기가 그냥 우려를 표하면 되는데 사퇴해라, 이렇게 해라. 거기다가 의도까지 근데 또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 도대체 왜 이런 사람을 민정수석에 앉히는 거냐.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의지가 있니 없니 이제 이런 식의 비판이 계속 나오니까 대통령은 억울했을 것 같아요.
열받죠. 아, 억울할 게 뭐가 있어요. 열받고 억울하지. 나의 의도를 계속 의심을 하니까 억울함, 분노 뭐 이런 게 쌓였겠죠. 그래서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그래서 조국 혁신당 이렇게 말하기에 이르렀다. 거기서 인사에 왈가왈부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이렇게 하여튼 전달이 됐다고 이제 그 뭐 들었고 네. 이제 그 과정에서 네. 뭐 하여튼간 뭐 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이 얘기를 전해준 한 당사자는 저한테 굉장히 분위기가 서늘했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도 농담으로 했어도 무서운데 네.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라 이거 참 진지한 톤으로 네. 이거 대통령이 진짜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짐작에 갈 만큼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이번에 또 이런다. 조국 혁신당도 대단. 뭐 이재명 정부의 뭐 성공을 위해 도울 것은 돕겠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 대통령의 어쨌든 그 검찰 개혁이라든가 보안 수사권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입장은 다 밝힌 거잖아요. 이 정도로 투명하게 밝힌 적은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끌고 가려고 한다.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런 인상을 굉장히 지울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여당도 여당인데 조국 혁신당에서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에서 청와대 참모진 이제 인사를 가지고 계속 그렇게 굉장히 이제 강한 ton으로 비판을 하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싫기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참 근데 민주당에서도 검찰 개혁 2단계 이런 표현을 써요? 검찰 개혁 2단계?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이제 그 조국 혁신당에서 뭐 검찰 개혁 2단계를 앞두고 이런 인사 뭐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형소법 개정안에 그러니까 시즌 1, 조직법이 뭐 시즌 2 이런 게 아니고 형소법 개정안이 시즌 2 그러니까 2단계 개혁이라고 바라보나 보네. 혁신당 대변인 워딩인데 검찰 개혁 2단계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라고 했잖아요. 그럼 1단계는 앞서서 처리했던 검찰청 폐지법이잖아요. 이제 이름 바꾸는 거를. 그러면은 나는 궁금한 게 문재인 정부 때는 1단계, 2단계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빵단계. 계속 검찰 개혁 갖고 말로 해놓고 했지 말로. 네. 말로 했지. 그리고 나서 이제 와갖고 그게 1단계고 2단계고 자기들이 맨날 그 검찰 개혁 한다고 서초동에서 난리 피고 이래놓고는 이게 1단계면 지금 2단계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스스로에 대한 문재인이 1단계다. 아니 말로만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형소법이 2단계면은 1단계는 검찰청 이름을 바꾸는 거잖아요. 공소청으로. 그러면은 그 이전 단계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검찰 개혁했다는 건데 자기들이 임기 5년 동안 도대체 뭐하고 이제 와서 1단계가 되고 이제 2단계를 하냐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여러분들 그 문재인 대통령이랑 손석희 그 CBS 사장이었나요? 당시에? 직책은 뭔지 모르겠는데 손석희 씨랑 JTBC JTBC 총괄사장. 제가 뭐라 그랬어요? CBS. JTBC. 근데 이제 임기 막판에 대담 같은 거 한번 했잖아요. 그 영상이 아직 그렇죠. 남아 있습니다. 상춘제가에서 했죠. 그 영상 경우대. 보면은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도 나오는데 보시면 재밌습니다. 적이 지금 누구인가, 지금 조국 혁신당이 누구를 공격하는가가 그 영상을 보시면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문 빼고 조털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검찰의 그 수사권에 대해서 되게 인정하는 듯한 전 뉘앙스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되게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아까 봤어요, 아까. 지금 다시 보기 하면 이제 여러 대목들이 새롭게 해석이 되고 받아들여질 것 게다가 같아요. 그때는 기소 분리가 아니라 그 등이라고 해가지고 해가지고 검찰의 그 직접 수사권도 많이 인정해줬었잖아요. 그걸 줄인다고 해놓고서 사실상 늘려준 거 아니었어요 그때.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등 넣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법무부 장관 시절에 넣었죠. 그렇죠. 어설프게 했기 때문에. 그거 문재인과 어쨌든 그 당시 민주당에서 받아준 거 아니에요. 그때도. 논의가 아무튼 먼저 진행이 됐는데 한찬식이 이름부터가 입에 잘 안 붙는데 오늘 한찬식 이름 아세요? 이런 거 많이 하느라고 좀 힘들었는데 취재를 해봤어요. 한찬식에 대해서. 근데 뭐 그러니까 평판이 같이, 어떤지. 평판 어떤지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기획통이라는 평가를 받더라고요. 네. 이제 크게 보면은 특수통 있고요. 특수통이 윤석열 같은 사람들. 그치. 이 특수통이라 불리고 이제 황교안 같이 이제 공안이지. 공안통이 있습니다. 근데 한찬식은 기획통으로 불립니다. 기획통은
이제 법무부에 주로 근무를 많이 하면서 인사 이제 같은 제도, 거 하고. 뭐 이제 정책 이런 거 다루시는 분들이 이제 기획통으로 불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찬식 수석은 그런 쪽에서 두각을 보였다라는 평가가 많고요. 또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은 균형 감각이 굉장히 왜요? 물 달라고. 균형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평가가 많고 업무할 때 무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윗분들 말씀을 굉장히 잘 듣는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출세주의자 스타일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분이 결혼을 굉장히 잘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전형적으로 결혼 잘한 검사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시대요. 그래서 뭐 미련이 그렇게 크게 많아가지고 막 난 여기서 누굴 잡아가지고 족쳐가지고 성공을 해야 돼 막 이런 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고 정치색 관련해서는 조금 엇갈린 평가들이 있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정치색은 보수겠죠. 제가 봤을 때 보수라고 해주시는 분은 없었겠지만 최병렬 전 한나라당 네. 대표의 사위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그게 지금 와서는 별로 중요하지 무슨 않은 것 의미가 같고요. 있어요, 이게? 봉욱 민정수석이 그 교체설이 한번 나왔을 때 그때부터 꾸준히 한찬식이라는 이름이 계속 거론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병렬 전 대표의 사위라서 보수다 이거는 좀 왜 아니, 그런 보수여도 식으로 상관없어요. 연결되는지 어차피 모르겠고. 대통령이 대통령이 좀 더 참모라서. 보수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쓰다가 아닌 것 같네 한번 바꾸면 되는 거예요.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별로 그건 상관 아닐 것 같고. 그리고 법조 기자들도 그냥 정통 검사 출신이다. 이 네. 사람은 그렇게 그러니까 검사를 하면서 뭔가 논란에 휩싸이거나 한 적은 무리하는 별로 스타일이 없었고. 아니래요. 그렇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봉욱보다 조금 낫더라. 나은 면이 있다. 왜냐 이제 봉욱은 조금 그 실질적인 어떤 것에 비해서 좀 약간 포장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근데 한찬식은 뭘 일을 맡겼을 때 반드시 성과를 가져오는 스타일이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성과 일을 잘하냐 못하냐는 네, 이재명 대통령 같은 성격에는 네. 그걸 1순위로 볼 거예요. 네. 일을 잘하는 사람일지 못하는 사람일지. 그렇죠. 그게 1순위겠죠. 네. 능력이 그때 기자회견에서도 우리 편 안 쓴다고 한 적, 우리 편 쓴다라고 하면서 아니, 저쪽 편도 쓰고 능력 있으면 다 쓴다. 저희가 전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검찰 잘 모르는 사람 앉혀놨다가 검찰 잘 모르는 사람 민정수석으로 앉혀놨다가 윤석열 등장하고 그래가지고 검찰 개혁을 0단계도 못하고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검찰 개혁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그 사람들의 자승자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정수석은 어쨌든 검찰하고 계속 소통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정수석이면서 검찰 조직을 장악하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란 조직을 알아야 네, 그 자리에 직을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걸 기본으로 봤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사실 민정수석에 그렇다고 민변 변호사 출신을 안 치면 잘하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그립의 문제죠. 얼마나 괜찮은 사람 앉혀가지고 검찰을 잘 컨트롤하느냐의 문제인 거고 실제로 조국 전 대표가 전 대표 맞죠? 예. 그 민정수석 하던 시절에 검찰 실무, 수사 실무 예를 들면 형사법에 나와 있는 그것들 하나도 제대로 아는 게 없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없애면은 다른 데서 뻥내서 이 수사가 아예 안 됩니다라고 당시 수사개혁단에 있던 검사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나요? 뭐 이 정도 수준으로밖에 대꾸를 못했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할 수 있어요 검찰인데 검찰은 앞에서도 아마 말을 할 거예요. 근데 뒤에서는 얼마나 또 무시를 하겠냐고요. 민정수석을. 개무시 당했죠.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왜 한찬식이냐에 대해서 궁금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신장식 의원도 CBS 나오셔서 그런데 왜 하필 그분이었을까? 그분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잘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이 그분뿐이었을까? 이러면 저는 우리 지지자들 민주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의 마음이 또 한 차례 식을 겁니다. 라고 했고요. 김어준 씨도 궁금증이 많더라고요. 한찬식 변호사, 근데 이분은 또 하필이면 경력 중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 그
환경부 장관 수사했던 전력이 있단 말이죠. 전력이 있어요. 근데 이 한찬식 변호사가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연유를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러이러한 공이 있다든가 아니면 저런저러한 성향이 있다든가 또 어떤 평이 있다든가 이게 그걸 평가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라고 해주셔가지고 취재를 좀 해왔습니다. 김어준 씨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아니 거기 박형광 기자 있는데 박형광 기자한테 취재를 시키지 이런 질문을 공개적으로 던져서 김정은 기자가 취재를 알면서도 하게. 이렇게 물어봤을 수 있죠. 알면서도. 근데 물어보니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직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중수청, 공수청 나눠진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검찰 출신, 그러니까 검사를 잘 아는 교수 출신이 아닌 검찰 실무를 잘 아는 분이 와야지 검찰의 내실화, 검찰개혁의 내실화와 검찰 집단의 안정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검찰 출신의 한창식을 데리고 왔다고 하고요. 검찰 내부에도 신망이 굉장히 두텁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앤장 을 간 게 출신인 게 시민사회나 많은 분들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그 환경부 맞나? 그러니까 원전하는 사람이 탈원전 제일 잘한다고. 그렇지. 탈원전하는 사람이 원전 제일 잘하고 어쨌거나 일을 잘하냐 못하냐가 제일 중요한 법인데. 탈원전하는 사람들은 원전 잘 몰라. 그렇지. 원전 잘하는 사람은 탈원전도 잘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김앤장이 데려고 갈 정도면은 그래도 이 사람이 뭐 능력이나 검찰의 신망이나 이런 점에 있어서 검사들의 니즈나 돌아가는 사정, 그러니까 대통령의 눈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검찰 내에서. 그런 측면을 잘 부각시켜주고 잘 살릴 것 같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된 것 같고요. 또 이제 보안수사권 관련해가지고도 우려들이 있어요. 한찬식이 온 거를 두고 이제 한찬식이 오면 야 대통령이 이제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를 안 하고 어떻게 하려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취재를 해보니까 대통령은 개인적인 입장을 밝혔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예외적인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했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된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결국 나 이제 두 손 두 발을 약간 들고 싶다는 뉘앙스처럼 국회에서 수기와 토론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미에 맞췄는데 진짜로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 국회에서 논의한다는데 더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찬식이 와서 뭐 보안수사권을 어떻게 한다 이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찬식과 보안수사권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인사고 아까 얘기했듯이 검찰개혁을 내실화하는 데 있어서 한찬식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이 보안수사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없죠. 입법으로 합니다. 아니 보안수사권은.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해도 안 들어먹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필요하다 한다고? 아주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까지 얘기를 했는데 민정수석을 한찬식을 안 친다고 해갖고 뭐 보안수사권 존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지난번에 그 검찰개혁 시즌 1 그게 1단계인지 모르겠는데 시즌 1에서 그 중수청법 설정하고 공소청 만들고 이때 막판에 이제 정청래 대표 그리고 홍익표 정무수석 거의 이제 당청 간의 그런 한 라인으로 막판 조율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봉욱은 뺐다 막 정리를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때 봉욱 민정수석은 제외시켰잖아요. 그쵸. 그거 얼마나 자랑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 그런 태도라면 민주당이든 조국 혁신당이든 민정수석에 누가 가는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기도 해요. 중립적인 모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의원들 중에 봉욱 수석 본 사람이 있을까요? 민정수석은 원래 민정수석은 뭘 하든지 간에 원래 그분이 사진도 할 안 수 있는 찍혀. 거는 사실 문재인 정부 때 특이했죠. 네, 문재인 원래 정부 때가. 민정수석은요. 그 숨겨져 있어갖고 이름만 우병우 때 있어요. 우병우 사태 터졌을 때 우리가 사진이 없은 그러니까. 거야. 그래서 사진을 그 언론사 리뷰에 사진이 없어가지고 다들 그 건물 가가지고 이렇게 네. 찍은 거 아니야 나중에 나- 논란됐을 때. 그거 그 조선일보에서 하나 찍은 게 있고 그 전에는 모든 언론사에서 우병우 수석을 똑같은 거 하나만 갖고 찍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니까 민정수석이 뭐 중앙지검 4차장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뭐 개헌안 발표하고 뭐 법무부 장관도 아니면서 막 난리에 브루스를 쳐가지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랬지 원래 진짜 민정수석은 뒤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죠. 네. 그리고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해서도 얘기를 좀 종합해 봤는데요. 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한찬식이 주도한 사건이냐? 그러니까 물론 그건 동부지검장 아니지 있을 때 동부지검장은 언제 됐냐? 문재인 정부 시기에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동부지검장이었고요. 한찬식이 주도한 게 아니고 배당이 됐기 때문에. 근데 배당이 됐고 또 그 사건이 어디서 터져 나갔냐? 그게 문재인 정부 시절의 특감반 단원이었죠. 김태우. 그분이 터뜨린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내부 폭로를 한 것들이 워낙 그 내용들이 셌기 때문에 그거를 한찬식이 지검장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막 수사를 어떻게 좌지우지해서 막 난리 좌초시킨다거나 나지. 이럴 난리 수 나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마치 무슨 기획을 해서 블랙리스트 사건을 만드는 것처럼 그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수사를 잘 한 거죠. 예, 그죠. 우연히 검찰로서. 그때 동부지검장이었고 동부지검장에 주진우가 있었는데 주진우한테 우연히 그 사건이 배당됐다라고 봐야지 이 사건을 한찬식이가 저기 문재인 정부 김은경 잡아가지고 윤석열한테 잘 보여서 혹은 뭐 보수 쪽에 잘 보여서 한 자리를 하려고 했구나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아니, 있겠으나 저는- 망상에 가까울 수 있다. 그치. 근데 저는 특히나 이게 만약에 무죄가 나왔으면은 그거 갖고 뭐 시비 걸 수 있는데 네. 유죄 나왔잖아요. 네. 그렇게 네. 하면 안 된다라고 확정 확정 나온 받았어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권 네. 남용해서 전 정부에 임명된 인사들 사퇴 종용하고 사실 그런 것들이 다 확인이 돼가지고 법적 처벌을 받은 건데 그때 그 수사가 뭔가 그 잘못이 된 것처럼 마치 검찰에서 무슨 과거의 그런 조작 기소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네, 한찬식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수사통이 아니고 기획통이다. 특수통이 아니고 기획통이기 때문에 기획통은 진짜로 어떤 거냐면 이제 특히 이제 인사 같은데 이런 거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검찰이라든가 이런 거에 전반적인 조직 운영을 그 관여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사실 제일 에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 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대통령이 순방 다녀와서 G7 정상회의 이제 순방 다녀와서 굳이 직접 아마 처음이죠. 이재명 대통령 순방 이후 직접 브리핑한 거요. 네. 취임 이후 이제 순방 약간 결과를 직접 브리핑한 거는 처음인데 그때 이제 기자들 질문 받으면서 이제 인사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때 왜 일부에서는 왜 자꾸 남의 편을 쓰냐. 같이 싸워온 우리 편은 너무 섭섭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편 안 쓴 게 아니다. 근데 결국 일은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유능한 인재를 쓰냐가 중요하지. 네. 자기 편 챙기냐? 이거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일을 아니, 해야 하는 자리면 이거 가깝고 멀고가 아니라 능력을 보고 써야 된다. 이 얘기가 공무원이 그냥 그 공직을 수행했는데 그 공직을 수행한 걸로 왜 우리 정부를 공격한 사람을 쓰냐고. 나는 그 정신세계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대통령이 상당히 의중을 순화해서 표현을 한 거지. 이제 정말 이 직접적인 내심은 내가 인사하는데 이렇쿵 저렇쿵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 안에 있으니까 이미 진작 그 아니, 얘기를 했고. 뭐 맡겨놓은 것처럼 그러잖아요. 근데 마무리하면 다음 주제로 마무리하면은 어쨌든 대통령은 지금 국회 보안